흉부 CT 결과지에 폐 결절이라고 적혀 있으면 폐에 뭔가 생겼다는 말이라 불안한 마음이 시작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검진 CT에서 결절은 아주 흔합니다. 그중 암인 경우는 아주 일부입니다. 다만 결과지의 판정과 크기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짚겠습니다. 결과지의 판정 5단계가 무슨 뜻인지, 크기 기준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언제 진료를 봐야 하는지입니다. 검진센터에서 결과를 설명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설량 흉부 CT는 성능이 워낙 좋아서 석회화되지 않은 결절이 20에서 53%까지 발견됩니다. 우리나라 폐암검진 시범사업에서는 6mm 이상 결절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15%였습니다. 그중 실제로 폐암이 확인된 사람은 전체의 0.6%였습니다. 결절이 보였다는 것은 병 진단이 아니라 성상과 크기를 확인해보자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폐는 평생 숨을 쉬는 장기라 지나간 염증이나 결핵의 흔적이 결절처럼 남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핵을 앓았던 분이 많아 이런 흔적이 특히 자주 보입니다. 우리나라 폐암검진 결과지는 결절을 5단계로 판정합니다. 단계마다 암일 가능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소견 없음과 양성결절은 암일 가능성이 1% 미만입니다. 1년 뒤 추적검사 하시면 됩니다. 경계성 결절은 양성으로 추정되지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암일 가능성은 1에서 2%이고 6개월 뒤 폐CT를 다시 찍습니다. 폐암 의심은 암일 가능성이 5에서 15%입니다. 3개월 이내에 폐CT로 다시 확인합니다. 폐암 매우 의심은 암일 가능성이 15%를 넘는 경우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추가 CT를 찍고 조직검사를 할지 상의합니다. 조직검사는 크기와 모양으로 봐서 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때 합니다. 다만 간유리 결절은 바늘로 찔러 뽑아도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성 가능성이 높고 절제가 가능하다면 조직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절제를 상의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판정은 무엇으로 갈릴까요? 결절이 CT에서 얼마나 진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몇 밀리미터인지 2가지입니다. 고형 결절은 속이 꽉 차서 하얗고 진하게 보이는 결절입니다. 가장 흔합니다. 순수 간유리 결절은 젖빛 유리를 통해 본 것처럼 뿌옇게만 보이고 속에 혈관이 비쳐 보입니다. 부분 고형 결절은 뿌연 부분 안에 진한 덩어리가 섞여 있는 결절입니다. 부분 고형에서는 전체 크기보다 진한 부분이 몇 밀리미터인지가 핵심입니다. 결과지에 10.3괄호 4.2처럼 적혀 있다면 앞이 전체 크기, 괄호 안이 진한 부분의 크기입니다. 순수 간유리 결절은 30mm 미만이면 양성 결절로 봅니다. 고형 결절이 6mm부터 경계성인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훨씬 넉넉합니다. 뿌옇게만 보이는 결절이 왜 더 관대한 기준을 받을까요? 자라는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무언가를 할 만큼 급하지 않다고 보고 1년마다 함께 지켜봅니다. 다만 외외가 있습니다. 이미 추적 대상인 결절에서 변화가 보이면 판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보자마자 양성으로 판단하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석회화가 결절 전체에 퍼진 것, 가운데에만 있는 것, 팝콘처럼 뭉친 것, 동심원 고리 모양으로 생긴 것. 이 4가지 석회화 패턴은 양성의 표식입니다. 지나간 염증이나 결핵이 아물며 칼슘이 침착된 흔적이거든요. 지방 성분이 섞여 보이는 결절도 양성입니다. 과오종이라고 부르는 양성 종양입니다. 흉막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결절도 대개 양성입니다. 이런 결절들만 있으면 결과지에 이상 소견 없음으로 적힙니다. 결절이 보였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흉부 CT는 폐만 찍는 게 아니라 가슴을 통째로 찍습니다. 그래서 폐암과 무관하지만 알아둘 소견이 함께 적히기도 합니다. 결절 판정만 보고 안심하기 쉬운데 이와 같은 소견이 적혀 있다면 담당 진료과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구분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폐암 검진은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54세에서 74세 사이면서 30감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30감년은 하루 한 갑씩 30년 또는 하루 두 갑씩 15년을 피운 양입니다. 금연한 분도 금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대상자는 저설량 흉부CT를 2년마다 받고 국가 지원으로 비용은 10%만 냅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절반과 유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30감년 이상 피운 적이 없다면 이 검진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검진에서 개인적으로 찍어도 성상과 크기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흡연자에게 폐암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한 대형 병원 분석에서 비흡연자의 0.45%에서 폐암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방사선입니다. 저설량 흉부CT는 한 번에 약 1.4mSv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연에서 1년에 2에서 3mSv를 받으니 대략 반년치 자연 방사선에 해당합니다. 일반 흉부CT가 약 7mSv이니 저설량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위양성입니다. 앞서 본 시범 사업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15% 중 대부분은 결국 폐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검진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폐암 사망률은 20% 줄었습니다. 다만 결절이 보였다와 치료가 필요하다 사이는 멉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게 정해진 간격대로 지켜보는 추적검사입니다. 결과지에 적힌 크기와 무관하게 바로 진료를 보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기침에 피가 묻어날 때,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계속 줄 때, 숨찬 정도가 갑자기 심해질 때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인 없이 기침이 3주 넘게 이어질 때, 목소리가 쉬어 돌아오지 않거나 가슴 통증이 계속될 때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은 결절 추적 일정과 별개로 다룹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검진 CT에서 결절은 20에서 53%로 흔합니다. 시범 사업에서 양성 판정 15% 중 실제 폐암은 0.6%였습니다. 결과지 판정은 5단계이고 단계마다 다음에 찍을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형은 6과 8mm, 부분 고형은 진한 부분 6과 8mm, 순수 간유리는 30mm가 기준선입니다. 단, 객혈이나 원인 없는 체중 감소,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있으면 결절과 무관하게 바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폐결절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진단명이 아니라 관찰 대상의 이름이라고요. CT 성능이 좋아지면서 예전에는 안 보이던 몇 밀리미터짜리까지 다 보이게 됐습니다. 그 대부분은 살면서 폐에 남은 흔적입니다. 결과지에서 확인하실 것은 3가지입니다. 판정이 어디인지, 크기가 몇 밀리미터인지, 고형인지 간유리인지. 이 3가지가 다음에 언제 찍을지를 정합니다. 그 일정만 지키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1년 뒤에 한 번 더로 끝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용종을 다루겠습니다. 이저선 용종과 선종성 용종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건 떼야 하고 어떤 건 놔둬도 되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검진 결과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